9차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이거 언제 금방 끝날까 싶었는데 9번째까지 된 것 같아요. 이제 2번만 더 하면 되거든요. 2주만 있으면 우리가 선임총회 하고 끝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내일 우리가 선임총회 투표 시작할 겁니다. 연임총회에서는 투표하지 않아요. 그냥 서명결의서로 하는데 우리는 정식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 가가지고 투표함도 2개를 빌려왔어요. 하나는 사전투표하는 용 오면 투표하면 그걸 집어넣을 봉함된 투표함, 또 하나는 우편 투표로 우편으로 오면 그 우편물을 다 체크해서 거기다 봉함할 우편함, 그렇게 2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또 투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표 용지가 3가지예요. 이 효자상가 2층에 와서 투표하실 분들은 신분증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본인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공동 소유하고 계시는 분은 반드시 대표자 선임 동의서를 제출하신 분이 그 대표자가 오셔서 투표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 전에 종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했던가 저희들에게 발의서를 제출할 때 다 선임을 했을 텐데 그런 분들은 그냥 대표자만 오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신분 확인하고 투표하고 또 접수증도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사전투표 했다면 사전투표한 접수증을 우리가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막 2번, 3번씩 막 투표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꼭 2번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표가 더 가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무효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편 받은 거 가지고 하실 분들은 우편으로 온 용지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노란색 이런 투표 용지가 있어요. 이 투표 용지에 찬성을 하시든 반대를 하시든 다 표시를 하시는데 뭐 체크하시거나 동그라미 치거나 서명하거나 지장 찍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아무 방법으로나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이걸 그리고 여기에 서면 우리가 참석수당 지급한다고 했었죠. 참석수당 지급하는데 거기 은행, 계좌번호, 소유주 여기다 쓰는 난이 있는데 거기에 다 작성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그 위에 보면 소유자, 소유 물건, 무슨 빌라, 무슨 동, 주소, 현주소, 우편주소 이거 쓰는 난이 있는데 저희가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는 분이 있어서 이 용지를 추가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합쳐가지고 이 봉투에 담아가지고요 제출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연임총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빨간 테두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하시는데 여기에 보내는 사람 몇 동 몇 호 왜 여기다 적어야 되냐면 이 봉투는 저희가 개봉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투표용지에도 누가 보냈다는 그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이걸 적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봉투에는 꼭 적어 주셔야 돼요. 봉투에 무슨 연립 몇 동 몇 호 소유자다, 소유자 누구다 하는 걸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분이 투표를 하셨구나 안 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거 해줘서 우표 같은 거 붙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동네나 이런 데 보면 우체통이 있기도 한데 가능하면 우체국에 직접 가서 이걸 붙여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체함이나 이런 데는 우체부가 체크를 하지 않는다든가 하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도달이 늦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체국에 직접 가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돼요. 돈 들지 않고 우리가 여기 이길 특급으로 하는 거니까 반드시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언제까지 보내느냐? 29일까지 도착을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29일 날 도착하려면 28일이 일요일이고 27일 토요일 26일까지는 늦어도 이걸 보내셔야 돼요. 근데 26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바로 15일 내일 아마 우편물 도착할 거예요. 저희가
금요일 날 우리 우편물을 보냈기 때문에 늦어도 빠르게 오면 월요일 날, 아마 늦어도 화요일 날 올 거예요. 가능하면 일찍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계속 문자 보내고 TM하고 할 건데, 우리가 빨리 보내주시면 우리가 빨리 집계를 하고, 우리가 다른 연락이 안 된다든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집중해서 그분들을 설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왕에 해주려면 예타게 하지 말고 받는 사람은 안 보내주면 예타잖아요. 하지 마시고 빨리 보내주셔야 돼요. 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걸 빨리 보내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연임총회가 6월 23일 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6월 22일 이전에 최대한 많은 표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기를 원해요. 그래야지만 연임총회 한다고 하면서 서명결의 받고 하는데, 거기에서 장난친다든가 거짓으로 표를 모은다든가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450개, 500장 우리가 투표를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그걸 방지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빨리 해주시면 빨리 해주시는 만큼 우리가 TM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우리가 TM을 고용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표 다 받았는데 더 이상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 끝까지 우리가 할 필요 없이 빨리 종료시키면 그분들에게 나가는 비용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빨리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이 투표하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 번 내가 끝날 때쯤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어디 가셨지? 회장님 이준성 사장님 오늘 나오셔가지고 오늘 인사 말씀 해주시고 오늘 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총회 숫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100 몇 페이지 돼요. 이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중요한 내용들, 또 예산에 대한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조금 저 뒤에도 파란 프랜카드가 현성하게 보일 겁니다. 저게 고사모 김대식이라는 분이 프랜카드를 붙였어요. 취준위에서 붙인 게 아니고 일반 개인이 붙였습니다. 그 옆에를 프랜카드를 보면 저희 고단연립 선임총회 하기 위해서 발의자 5명이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비기가 되시죠? 저희 정상화 통합위원회에서는 주민 여러분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주민이 추천한 정상화 통합위원회가 더 셉니다. 지금 추진위는 거짓말로 우리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수요자를 눈과 귀를 고대한 연립 2구역 망치는 추진위는 물러가라 외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꾸자 여러분 세 번을 한번 외치겠습니다. 바꾸자 확 바꾸자 확 바꾸자. 대동 11차와 효자 상가는 동에서 제출 조건인 첫 번째 항목 창립총회에서는 OS 요원 사용 금지, 두 번째 선관위원 재구성, 세 번째 정비관리업자 선정, 이 세 가지만 들어주면 창립총회 쉽게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대동 11차, 저 본인도 대동 11차에 살고 있습니다. 동의서 반드시 제출해서 빠른 조합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도 추진위원회에서는 대동 11차를 제척해달라는 동의서를 OS 홍보요원한테 문자질, 전화질, 죽자사자 밤낮으로 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꾸지 않으면
이 구역 희망 없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 이하 상관위원들이 무상으로 월급을 안 받겠다고 현수막에 내걸었어요. 여러분, 앞과 뒤가 맞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치매가 걸렸어요. 현수막에는 월급을 안 받겠다가 위치고 예산에는 주민총이 예산안 책자에는 월급을 받겠다고 상정을 해놨어요. 앞과 뒤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거짓말입니까? 이상범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정상화 통합위원회 집행부 여 앞에 세 사람 고소당해서 검찰에 송치 중입니다. 세 사람 말을 묶어서 오로지 자기만이 연임하겠다고, 자기만이 살겠다고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한 번 더 바꿉시다. 바꾸자,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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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모는 누구를 위한 전수막을 걸었습니까? 모조리 바꿔야 합니다. 선임청이 반드시 해냅시다. 선임청이 해내자, 해내자, 해내자. 제가 선창하면 선임청이 해내자 세 번을 쳐주십시오. 해내자, 해내자, 해내자. 이상으로 짤막하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취지연 위원장으로 등록하신 박병갑 회계사님께서 장은 똑같은 장입니다. 장인데도 추천을 받고 출마하신 분이에요. 저 이상범위는 추천받고 오로지 추진위원으로서 추진위원 20명이 추천받았어요. 누가 더 신임받겠습니까? 여기 계신 추진위원장으로 나선 박병갑 회계사님이 주민 추천을 받아 등록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주민청의 설명은 회계사님께서 추진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거관리 규정을 어기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이상범 씨가 만들어 놓은 선거관리 규정에는 지금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후보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이 주민총회 발의자 대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 있고요. 이 후보자로서의 선거나 이런 것들은 문자로만 하게 돼 있어요.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이런 데서도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안을 서울시 안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범 씨도 서울시 안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놨는데 그 안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다 변조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다 원상복구해 가지고 이번에 주민총회에서 결의를 받을 건데, 그렇게 되면 다음 조합장 선거나 다른 후보 할 때는 이런 모임에서도 어떻게 조합을 운영해 갈지 이런 것들을 미리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문자 보냈는데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문자만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1호 안건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확정을 우리가 하는 안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런 것들을 승인하고, 또 그동안 후보자 등록받고 뭐 했던 것들, 지금 투표하는 과정까지 선거관리 계획까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1호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이번에 심의를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2호 안건이 이제 추진위원장 선임의 건이고, 3호 안건은 감사 2명 선임하는 것이고, 4호 안건은 추진위원 15명. 지금 추진위원들이 이사 가거나 아니면 하도 엉터리로 하니까 사퇴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저쪽에 선거관리위원으로 가기 위해서 사퇴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15명이 이 어려운 말로 하면 고리가 됐어요.
자격이 박탈됐어요. 그런데 이상범 씨는 그걸 이 추진위원회에서도 선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후보 등록을 받아서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범 씨가 지금 저기에 우리가 거짓말 한다고 그러는데, 이상범 씨가 한 거짓말, 첫 번째 제일 큰 거짓말이 2018년 12월 달에 창립총회 한다고 주민총회 할 때 자기 입으로 자기가 공보도 하고 예산도 쌓아놨어요. 그거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네. 그리고 3월 30일 날 한 달 동안 제척 동의서 받아가지고 제척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제척하는 그 용역업체 선정해서 그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그랬고, 3달이 지나면 시청에 승인 넣어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요? 안 했어요. 지난달에 제척하겠다고 아마 정비구역 변경 신청을 한 것 같은데, 그걸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취하를 했어요. 예. 그런데 또 지금도 OS 통해 가지고 제척 동의서 해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것만큼 더 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것만큼 더 큰 거짓말 없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창립총회 안 되니까 2019년 4월 달에 창립총회 하겠다고 했어요. 안 됐거든요. 6월인가 또 8월 달에 한다고 그랬어요. 안 됐어요. 작년 12월 달에 한다고 그랬어요. 안 됐어요. 올 4월 달에 한다고 그랬어요. 또 안 됐어요. 전번에 창립총회 하면서 연임총회를 일부러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연임총회 하고 있어요. 창립총회는 얘기도 안 해요. 이런 거짓말, 뻔한 거짓말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 정통위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왜 경호요원을 써가지고 토지 소유자들이 참석도 못하게 하고 의견도 얘기하지 못하게 할까요? 뒤에서 뭔가 야합을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 대동 11차하고 효자상가가 야합을 했다고 그러는데 근거 없는 소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야합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면 이런 설명회를 하고 일을 할 거예요. 모든 걸 다 설명회해서 할 건데, 설명회 할 때 우리가 야합한 거를 누가 들어주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제가 마음대로 막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 당신이 하니까 알아, 좋아, 그리고 승인해 줄 거예요? 소유자들한테 손해가는 거 하면 절대 안 들어주라고 저는 알아요. 근데 그걸 왜 우리가 그 야합을 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지금 이상범 씨는 여기 정원상가 제일 먼저 동의서 써줬어요. 왜 써줬을까요? 예, 증거는 없지만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정원상가를 하나 산 사람이 이 알바케 하려고 샀대요. 그런데 이미 동의서를 다 써줘가지고 그게 안 돼가지고 억울해서 한탄을 했대요. 예.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 효자상가하고 자기하고 야합했다고.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아무리 저기서 많은 보상을 준다 하더라도 주민총회에서 여러분들이 승인해주지 않으면 그거 지급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걸 준다 그러면 나중에 시공사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뒷돈거래 하는 거예요. 뒷돈거래 하면 자기 돈 줄까요? 절대 아니에요. 공사비 부풀려 가지고 그 부풀린 공사비에서 빼돌려 가지고 주는 거예요. 보상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5월 며칠인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공론화 시켜서 해야 될 일이지 뒤에서 얘기가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론화를 해야 터무니없는 요구하지 않고 정당한 수준에서 서로 합의가 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얘기했던 거고 지금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번에 연임총회하고 창립총회, 선임총회 이렇게 하면
야, 총회 비용이 2번 나가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임총회가 성공하지 못하면 선임총회 비용 토지 소유자들한테 전가가 절대 안 됩니다. 연임총회 성공하지 않으면 주민총회에서 승인받지 않았기 때문에 OS 쓴 비용이고 뭐고 절대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2번 존재해야 된다 하는 말에 절대 속아서 그 사람들 그쪽에다 가서 우르르 가서 찍어주지 마세요.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결의했지만 주민총회에서 통과되지 않고는 한 푼도 주민총회에서 결의할 수가 없고, 만약에 결의가 안 되면 여러분 우리한테 토지 등 소유자한테 나중에 창립되면 조합원들한테 한 푼도 부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삼범 씨는 지금 OS 요원을 쓰고 있는 거예요. OS 요원을 써서 이 안건이 통과되게 하기 위해서, 예, OS 요원들은 자기가 돈 받으려면 이 안건이 통과돼야 돼요. 주민총회가 성립이 돼야지, 연임총회가.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길을 쓰고 다니면서 귀찮게 해가면서 밤낮 구분하지 않고 와서 서명결서 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서명결서 양식을 보니까 지장만 찍어야 된대요. 거기다가 자기 이름 쓰고 뭐 하는 것도 없어요. 지장만 찍어야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요즘은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OS 요원 중에 외국인도 있대요. 예. 외국인도 있다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일을 잘 안 하는데 외국인들 썼다는 얘기는 이제 그리고 이 서명결의서를 팩스로 보내도 된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방문해가지고 우편물이 그냥 꽂혀져 있다든가 아니면 배달이 안 된다든가 자기들 알 거예요. 반송되어 온 것들. 이거 어느 집이 반송됐는지 알면 뭐 꼭 그럴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OS가 가가지고 거기서 그 아무렇게나 지문 찍어서 팩스로 보낼 수 있어요. 팩스로 보낸 게 정교하지 않으면 글쎄요 나중에 이 진위 여부를 저기 뭐지 그걸 뭐라 하네? 그 경찰서에 가서 대조가 어려워. 네, 대조가 어렵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우편물을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연임총회 우편물이 못 받는 게 있으신 분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양식을 준비했으니까 서면 결의 철회서를 작성해 주세요. 그래서 직접 제출을 하든가 아니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대신 제출을 해 줄게요. 혹시나 그런 거 있으면 물론 무효지만 그런 걸 해서 단도리를 해 놓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우편물을 못 받았다는 하신 분들은 반드시 가능하면 이쪽에 오셔가지고 사전투표를 해주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전투표가 있고 우편투표 있고 현장투표 있다고 그러는데 우편으로 받지 못하신 분들은 투표할 수가 없잖아요. 투표용지가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다시 우리한테 연락해서 다시 받으시든가 아니면 효자상가 2층에 우리가 선거 사무실이 있어요. 아주 에어컨도 설치해 놓고 한 달 쓸 거지만 어느 분이 기증해가지고 해놨으니까 오셔서 담소도 즐기고 투표도 하시고 또 궁금한 사항도 물으시고 하면서 투표를 직접 와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현장에 와서는 가능하면 투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미리 사전투표 한다든가 우편투표를 하시고 오셔서 집참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기서 투표용지 쓰고 그러면 공용으로 볼펜이나 이런 것도 써야 되고 뭐 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신분증 제시하고 몇 동 몇 호 누구다는 것만 알면 우리가 출석 누가 체크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 참석비 드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출석 체크는 반드시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우편 투표하신 분들은 이미 제출을 했기 때문에 안 받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은 이걸 또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한 300명, 400명 오실 것 같은데 그러면 많이 줄이 느려지기 때문에 가능한 투표를 미리 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가 한 20명 정도 행사 진행 요원, 경호 요원 말고 행사 진행 요원이 빨리빨리 접수하도록 우리가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도
한 시간대에 그냥 오면 밀리니까. 그리고 거기 주차장이 한 10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은 있는데 그 이상이 되면 그 GD 컨벤션 그 예시콜 그 측에서 그 앞에 있는 주차 빌딩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그 주차비를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기서 가까워요. 좀 일찍 출발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예산안이 있어요. 예산안이 보면 이게 1억 1,468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산범 씨는 지금 8,600만 원인가? 예, 잡혀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많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결코 많은 게 아니에요. 왜냐? 이산범 씨는 1년에 1억 7천만 원씩 받는 직원이 3명이나 있어요. 이상범 씨하고 상근이 의원 2명, 이은호 씨하고 또 김순영 씨 1억 7천씩 1년에 받아요. 그런 분이 자기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러는데 우리는 선거관리 보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주민들 선거관리 공정선거 지원단도 있고 또 주민 선거 봉사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무료 봉사해라 라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생계가 있고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이는 못 드리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무한 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걸 반영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봉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후원금을 지원을 해주시고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예산 안에서는 지원해드리고 그런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또 모자란 걸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다른 데서 최저임금으로 일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다면 저희 선거 사무실에 오셔서 미리 등록하시고 이 활동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일주일 그러니까 6월 22일까지 뭐 30명이든 40명이든 50명이든 시간을 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하루 종일 오셔도 되고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 이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오셔서 봉사해 주시면 저희가 이 최저임금으로 보상도 해드리고 우리가 원하는 재건축도 하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활용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하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시작할 때 만약에 시간이 된다 그러면 오셔서 해도 돼요. 또 우리가 저녁 9시까지 투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퇴근하고 와서서 2시간, 3시간 일을 해 주셔도 돼요. 우리 이 주민들의 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조사를 다 해봤어요. 우편번호로. 그랬더니 780명 정도가 이 경기도 안에 살고 있어요. 안산시 안에 살고 있어요. 780명이. 그러니까 860명 중에 780명이 안산 시내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이 단원구 요 가까운데 이 단지 아닌지 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편번호로 하니까 단지 내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7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로 뛰면 이 안에 있는 분들 다 우리가 표 받을 수 있어요. 예. 어떤 면에서는 TM 쓰지 않아도 돼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빨리 표를 받아서 다 수용을 하면 우리가 더 이상 TM 쓸 필요 없어요. 예. TM한테 주는 그 비용 절감해서 총회 비용 줄이고 만약에 할 수 있는 예산간 항목 전환이 된다면 그 봉사하신 분들 그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예. 왜 외부 용역한테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럴 필요 전혀 없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협조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절대 OS 요원 우리가 하는 TM은 전화로 이렇게 약속하고 그분들이 가서 우리에게 이산범 씨가 TM을 왜 써야 되냐? 이산범 씨가 우리에게 전화번호를 다 공개 안 해줬어요. 옛날에 한번 우리가 이 고소하니까 벌금 내지 않고 저기 하려고 우리한테 정보 제기해줬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내가 5번째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공개해주지 않았어요. 네. 이 주소만 있으면 된다. 근데 이 주소도 정확한지 아닌지 우리가 등기부등 뭐 띄워보고 못 띄워보고 하면서 하긴 하지만
최근에 더 크게 공부하고 했어요. 더 크게요. 네. 목 아파요. 아, 목소리 더 크게 내시라고요. 마이크 좀 소리 좀 올려봐요. 쌍마비 아저씨도 고생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네. 최근에 명의가 바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 주소도 제대로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번호 없는 사람, 주소가 없는 사람도 몇 명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또 찾아가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TM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뭐 투표 용지를 뭐 받아와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 주민들이 시간 내 가지고 같이 가서 예? 투표하는 거는 그건 우리가 받고 그분들이 또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소도 정확하게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전화번호도 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TM을 안 쓸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많지만 우리가 또 이건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돼서 잘 되면 쉽게 또 절감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시고 이 OS 요원들이 와가지고 연임총회에다 해달라 하면 해주지 마시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이은호 씨나 김순영 씨가 인간관계 때문에 와가지고 작성해달라고 계속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작성해 주세요. 그냥 무조건 작성해 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작성해 주면 저희한테 오셔서 그거 철해서 작성해 주세요. 네. 우리에게 철해서 작성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대신 그거 22일 날쯤이나 갖다가 제출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대신에 우리 건 절대 철해서 써주지 마시고요. 아마 그것도 아마 잠깐만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나 몰라가지고 해주신 분이 있다면 철해서 작성해서 우리한테 제출해주면 우리가 그 전날 위임장도 같이 우리가 받아서 제출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연임총회 장소는 여러분들이 가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거기는 한 60명, 70명 이 거리두기 안 하면 한 100명도 채 못 들어가는 그런 조그만 교회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장소를 다른 데 구해놓고 또 우리를 속이려고 못 오게 하려고 다른 데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거리두기 때문에 안 되고 만약에 60명 들어가는 거리두기에서 60명 들어가는데 거기에 경호요원이 20명 들어가고 거기에 속기사, 변호사 말고 또 뭐 있지? 촬영기사요. 촬영기사. 촬영기사 들어가면 우리 주민들 40, 40명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예. 그런데 들어가셨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청이나 보건소,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 아시는 분이 있으면 진정 좀 해주세요. 우리 구역에 이 860명 되는 조합원이 있고 지금 이 연임총회 연임총회 책자에도 보면 예산 잡았는데 보면 300명이 참석할 거라고 300명이죠. 네? 300명이 참석한다고 그랬는데 60명 들어가는 장소를 구해놨어요. 저희가 구한 장소는 800명 들어가는 장소예요. 그런데 거리두기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00명 못 들어가 한 30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넉넉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무슨 꿍꿍이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좁은 장소를 구해놓고 아마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참관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경호요원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하여튼 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연임총회 저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자기만을 위해서 조합원 돈을 쓰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꼭 대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서명결에서 연임총회에 대한 서명결에서 작성해 주실 분들은 반드시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철회서라든가 이런 양식 다 보내드리고 거기에 계획을 다 해드리겠어요. 그리고 우리 총회에는 가능한 한 빨리 오셔서 투표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선임총회 이렇게 하는 우리 저기 정상화 추진위원회 통합위원회에서 하는 이게 당신들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저는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해요. 왜 그러냐? 우리 추천서 써준 사람이 300명 돼요. 예. 그리고 지금 외부에서 연락 오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해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100명 가까이 넘게 돼요. 예. 지금 아주 얘기는 하지 않고 우리 단톡방에도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 우리에게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못해도 400명이 450명은 우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연임총회에다가 서명결의서 제출하지 마시고 사람이 일을 하더라도 좀 뭔가 결과가 있을 때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표를 주더라도. 그러니까 선임총회에 투표하는데 공정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표를 주셔서 될 수 있는 일 그걸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상범 씨는 이번에 월급을 안 받겠다 이제 저희가 주민들에게 직장비를 주겠다 하니까 자기들도 준다고 했어요. 우리는 창립총회 때까지 월급 받지 않고 일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들도 월급 받지 않고 일하겠대요. 그러면 전번에 추진위원회 할 때 이 추진위원회에서 결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근데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그러는데 추진위원회 공고도 안 했고 예? 아무 조치도 안 해놓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대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노동법에 의해서 이은호 씨나 김순영 씨가 노동법에 의해서 노동부에 고발하면 그거 안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임총회 때만 이렇게 표받으려고 하는 그런 얍삽한 행동이라는 얘기예요. 예.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전에 서명결의서 써달라고 할 때는 세 사람 이름하고 전화번호까지 다 공개해가지고 문자를 보냈는데 요 월급 안 받는다는 저거 할 때 이상범이 혼자 자기 전화번호도 안 쓰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전화해도 전화번호 거기 전화해도 전화 받지도 않아요. 예, 문자에도 문자 보지도 않고 예, 저만 차단해 있는지 여러분도 차단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겠다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러면 전번에 이 추진위원회 할 때 오기 했다고 그러면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든가 아니면 사직서를 제출을 해서 두 사람한테 아니면 세 사람한테 받아서 제출을 하든가 아니면 무임으로 일했다고 각서를 써서 제출을 하든가 뭔가 이거 보여주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거짓말 했는데 그걸 또 믿으라고요. 예. 그거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좀 더 오래 살아야 되는 분들이야. 예. 그러니까 연임총회 지금 하는 거는 지금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들이 하니까 지금 부랴부랴 빨리 해가지고 우리들보다 먼저 해서 어떤 꼼수를 부려가지고 자기들 성원됐다. 선임총회 해봤자 소용없다. 라고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일단 우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빨리 투표를 해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그런 꼼수를 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르는 거니까요. 뭐 우리가 불안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어떤 잘못된 방법을 쓴다든가 속인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또 법적으로 준비할 거예요. 예. 증거 보전 신청하고 정보국에 청구해서 그거 받아서 모든 사람 서명결의서 다 공개받을 수 있거든요. 이 연임총회에서는 서명결의서 받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이미지를 복사해가지고 사본 찍어서 주고 본인이 직접 한 겁니까?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범 씨는 만약에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안 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 선임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주인 되는 진짜 주민들이 주인이잖아요. 그런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이번에 힘을 한번 모아봅시다. 예. 네. 여러분 믿습니다. 네. 네. 여기서 박수만 치고 뒤에 가서는 연임총회 가서 서명결의서 써주면 안 됩니다. 네. 내일 우리가 10시부터 투표를 할 건데 10시에부터
어르신들 집에 계시지 말고 오셔서 해주시고 또 힘드시면 전화하세요. 그러면 우리 공정선거 지원단이나 주민 선거 봉사단이 죽어, 내가 그랬어. 찾아가서 기집도 버리고 우편 서방도 투표 버리고 새끼도 버리고 돈 다 용지에, 뺏어가지고 왜냐면 죽이는데 뭘 직접 줘? 오시는 거는 그랬어. 사전 투표를 해야 너나 되는데 직접 잘해, 못 이거. 오시면 이 가까운 데 있더라도 우편 투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심부름 해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아이고, 요당- 우편 투표를 작성해 요당 주면 먹고 갈까? 그분이 이거 많이 먹어야지 분비. 이 우체국에 갖다 제출해서 우리 표에 집계가 되도록 할 거니까요. 꼭 이번에 협조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이 시간을 기다려 왔잖아요. 예. 예. 우리가 그리고 이상범 씨 그 경호 요원 써가지고 추진위원회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화가 많이 났어요. 아마 여기 화병 나신 분들 더 났어요. 이번에 선임총회 하고 성공하면 화병약이라도 한 칩씩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좀 마음 편하게 좀 이렇게 살자고요. 예.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꼭 권면을 하셔가지고 투표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못하시면 우리가 가서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 TM이 가서 설명해 주든가 이웃 사람들이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가서라도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바리자 대표나 우리 봉사하는 분들은 이번 일주일 동안은 회사도 그만두고 꼭 해야 될 일 있으면 용역 써서 그 일 시키고 이 선거하는데 하기로 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어제 얘기할 때는 대답을 잘 안 하시더만 오늘은 정확하게 대답하네. 예, 이번에 정말 생사 결단을 하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밥값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면 제가 밥값을 내가 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정말 시간을 내서 이번에 꼭 해가지고 성공해 보자고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이 구역 얼마나 좋은 위치예요. 옆에 공원이 있고, 예, 여기 뒤에도 또 공원이 생겨요. 우리가 재건축을 하면 그러면 앞과 뒤에 옆에 공원이 생기고 앞에 대학병원이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자기들이 재건축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다가 우리가 반대하니까 집값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 때문에 집값이 내려가다가 왜냐면 연임평이 한다고 그러고 뭐 하니까 2년 3년 연임평이 해가지고 성공하면요 못해도 5년은 걸려요. 왜 그러냐? 대동 11차 제쳐가는데 못해도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효자상가도 제쳐간다고 그러겠죠? 효자상가 제쳐가면 그것도 3년 5년 또 소송하면 또 한 5년 10년 걸려요. 10년. 그런데 누가 여기다 집 사겠어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반대 안 했어요. 우리 동의서 다 냈고 우리가 동의서 내가지고 90% 된 거예요. 대동 11자하고 효자상가하고 동의서 내면 지금 95% 돼요. 서울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길거리에 이렇게 76% 동의율 됐습니다 그러고 막 환영하고 막 써놓은 거 플랜카드 여러분 안 보셨어요? 맞아요. 예. 제가 재건축 관계에서 이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매일 보이는 게 그거밖에 안 보여요. 우리는 근데 지금 이거 하면 선임청원 되면 95%로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 다 이주하는 것도 빠르고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예. 이번에 되면 못해도 3달, 빠르면 2달 내에 조합 창립하고요. 한 또 3개월 있으면 시공사 선정할 수 있는 총회를 할 수가 있어요. 12월이나 내년 1월, 2월에. 예. 그리고 이 용역업체들 이상범 씨하고 결탁돼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아마 OS도 되고 자기들도 OS 한다고 뛰고 다니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명 OS 썼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전화번호 몇 개 수립됐죠? 16개? 17개? 17명이 뛰는 거예요 지금. 이 세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김대식까지 한다 하더라도 4명인데 9명 하면 13명이 해야 되는데 더 늘어나는 거는 이미 어떤 미래학에 있는 용역업체에서도 OS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고용한 용역업체가 지금 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역업체들이 누구를 위해서 운동을 하겠어요? 저희를 위해서 절대 안 해요. 저희 험담해요.
근데 그 험담할 때는 아 그게 정확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예. 어떤 사람이 내 친구, 아주 잘하는 친구 험담하면 내 친구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예, 험담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내 친구는 내가 잘 아는데. 예. 저희가 친구는 아니지만 여기 다 같이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얘기해드리고 다 하잖아요. 예. 절대 우리가 뭐 어떤 뒷거래하고 지금도 어떤 시공사나 이런 데서는 우리한테 어떤 돈 필요하지 않냐 하는 제안을 하는데 거절하고 있어요. 왜? 나중에 다 그게 목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이 어렵지만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후원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 버틸 수 있고 또 좀 늦게 성공하면 나중에 이제 다른 업체들, 공정한 업체들 선정을 할 때 예치금이 온다든가 하면 그걸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어떤 뭐 뒷거래가 있다니 뭐냐 하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설령 그런 걸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해줄 거니까. 네. 잘 이해하셨죠? 네. 네. 주위에서 그런 얘기하면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요. 또 그런 OS가 있으면 그런 험담하는 OS는 절대 만나지 마세요. 네. 남을 아무리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도 그런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사귀어야 되는 거지 험담하는 사람 만나서 사귀어봤자 좋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삼업 씨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범 씨가 나와야지 얘기를 듣지. 예? 안 떴을 때도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데 뭐. 우리 마무리 한번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통이 총무를 맡고 있는 구희선입니다. 네. 아유, 많이 들으니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예, 힘드시다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이 좀 반성을 좀 합니다. 자, 이삼범 씨는 반성을 좀 해야 돼요. 예? 여러 사람 힘들게 하잖아요. 본인이 조금 이제 협의를 하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안 힘든데 본인 고집만 부리다 보니까 아집하고 고집만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해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여기 떠들고 있으면 자기가 여기 있다 그러면 무슨 말이라도 내가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우리 여기 고자한연립 2구역 조합원들한테 못쓸 짓을 하고 있구나. 그래도 내가 한마디 해야지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전혀 안 나오잖아요. 진짜 몹쓸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예. 우리 여기 이제 고자한연립 2구역 여기 재건축은 잘 될 거예요. 엄청 잘 될 거예요. 지금까지 이삼업 씨가 혼자서 그냥 끙끙 앓고 막 자기 멋대로 하고 머리 안 돌아가는 머리 써서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내려놨거든요. 지난 4월 29일부로. 그래서 지금 선임총회 해서 뭐 추진위원장님하고 감사하고 감사님하고 추진위원님들 뽑게 되면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선행하신 분이 너무 못한 걸 봤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갖다가 본인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내 전 재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내 건데 내 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걸 왜 남한테 맡겨요? 내가 잘해야죠. 그렇죠? 네. 하여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번 선임총회 할 때 투표 꼭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여기 고자한연립 2구역 재건축 잘 될 수 있게 꼭 도와주십시오. 화이팅 한번 하면 같이 한번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이번에 꼭 바꿉시다. 네. 바꾸자. 바꾸자! 확 바꾸자. 확 바꾸자! 그리고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수박을
찬조해 주신 신원전립 김 회장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하실래요? 그리고 어제 현수막도 우리 낮에 뜨거운 햇볕에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또 대동 11차 소유주 이 자리에 계십니다. 소유주 한 분께서도 저희들 또 점심 식사를 대접해서 여러모로 주민들한테 찬조받고 힘을 얻어서 이 자리에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분한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와서 하세요. 어제는 점심 사주신다 했는데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먹으려 했는데 꼭 소고기를 사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기쁜 마음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또 에어컨도 한 달인데 뭐 에어컨을 설치해, 좀 덥더라도 참고 선풍기 틀고 살자. 그런데 하도 그래가지고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분이 에어컨을 다 설치해 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고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하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또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거죠. 우리 우창면 사장님 혹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수. 아니 한 말씀 준비 안 해왔어요? 안녕하세요. 대동아이체 107호 이제 집인데요. 사실 이렇게 매일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뭐 크게 도움이 못 드리고 하는 것 같아서 마이크 잡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제 느낌은 그래요. 이제 사실 뭐가 공개나 이런 경쟁을 하려면 공평해야 했는데 이 경쟁이 좀 공평하지 않았던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좀 투명했어야 되는데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거에서 우리가 이제 우라가 좀 터지고요. 사실은 여기 우리가 다 각자가 소유자시지만 이제 회사로 치면 전부 다 이제 주주들이잖아요. 주주들이면 다 한 분 한 분이 다 자기의 소신이 있거나 자기의 투표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양심 있고 투명하고 또 모여서 또 경쟁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실 때 충분히 해주실 그런 역량 있는 분이라고 해서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게 지금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이게 조금 제가 아쉬웠던 거는 조금 더 인원이 조금 우리가 좀 많이 좀 늘어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옆에 아시는 분들한테도 좀 연락을 주셔가지고 같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게 시작인데요. 이렇게 작은 민주주의에서부터 우리가 좀 시작을 하지만 이게 재건축이 되면 우리가 여기 8개 동역이 쫙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끝날 때까지도 이런 어떤 정의파 또 내지 이렇게 정통 내지는 세워보겠다고 하는 굳건한 깃발을 세우겠다고 하는 이분들이 힘이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하여튼 많이 좀 이렇게 에워싸 주면서 그분들한테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앞에서 집행부들이 정말 힘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나갈 수 있도록, 자, 우리 함께 힘내자는 뜻으로 여기에 집행부들한테 박수 한번 크게 성원을 보내줍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하실 분 있으세요? 짧게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더운데요. 네, 많이 짜증날 나셨죠? 저는 김대식 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씨는요, 저도 같은 추진위원입니다. 과연 김대식 씨가 지금 현수막을 보내고 지금 문자를 보내는데요, 과연 그 양반이 어떤 분이에요? 같은 소유자입니다. 현수막을 걸어도 추진위원장 대행 이상검 씨가 걸어야 되고요, 문자를 보내도 이상검 씨가 보내야 됩니다. 네? 이상검 씨는 문자 안 보내고 현수막을 김대식 씨가 걸어놨어요. 김대식 같은 소유자입니다. 같은 추진위원이고요. 1차 때부터 시작해서 12차까지 우리 소유자를 다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고 다 100% 이상범위 쪽 다 찬성한 사람들이에요. 단 한마디도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문제 삼거나 지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분이 무슨 권한으로 문자로 보내고 현수막을 겁니까? 여러분,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이상범 씨가 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저 효자상 소유주예요. 저는 1차 때부터 11차까지 줄곧 제가 요구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효자상가는 그 자리만 그대로 해다오. 바라는 거 없어. 영상에 다 기록돼 있고 보존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상범 씨하고요, 효자상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논의한 적 없고요, 뭐 이주 대책비니 뭐니 영업보상이 얘기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이 상가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똘똘 뭉쳐서 이상범 쪽이 다 해줬고 지금 오늘날까지 다 100% 찬성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되면은 자기네끼리 이면에 합의한 이 상가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저는 그렇게 같은 상가 소유자끼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 제 것쪽은요, 맨 끝자락이 상가가 가장 걸림돌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쪽 상가는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서 무조건 100% 통과돼요. 그거는 뭐 예측이지만은 이면에 합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단 한 번도 부정한 것 지적한 적 한 번도 없고 김대식 씨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다 느끼셨을 거예요. 예? 효자상가 뭐 대동 11조 때문에 저것 좀 넣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 작년서부터 임성 사장님하고 저하고 세 가지 요건 그랬잖아. 아시잖아요. 오해선 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 선관위 잘못된 거 재구성해라. 두 가지였는데요, 한 가지가 추가된 거예요. 정비업체가 작년 6월 17일부터 경기도로 면허가 취소돼 가지고 한 가지가 더 붙은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정비업체를 우리 손으로 뽑자. 그러면 대동 11차 효자상가 동의서 냈고 조합 설립에 재건축 빨리 하자. 이 상황은 다 거절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효자상가 대동 재건축 못 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점 잘 아시고요. 23일 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이 하시는데 정말로 그런 못된 짓을 안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문자 올렸지만은요, 못된 짓을 해도 별 나는 몰라요. 거시기 있잖아요. 난 몰라요. 알아서 밑에서 알아서 그럼 OS한테 내가 OS도 저 모릅니다 하고 끝나버린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서명결에서 작성 안 하신 분들 있으면요, 그 선택은 본인이 하십시오. 본인이 하시고, 혹시 하신 분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공개 청구하면 다 나와요. 나오는데 아무튼 주위 분들 잘 아시셔서 23일 날 되도록이면 거부하세요. 저 인간 안 됩니다. 솔직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만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설명회 할 건데요. 그건 이제 주민총회, 연임총회 직전 주일이고, 우리가 한 주 동안 한 거에 대한 결과, 어떤 진행이 돼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총회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테니까. 투표 순서 다시 이야기해 달래요. 다시 한번 꼭 다음 주에도 참석해 주시고요. 투표 순서는 일단 우편물 가지고 투표하실 분들은 우편으로 온 거, 아마 여기 봉투가 하면 저 책하고 이런 내용들의 우편물이 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노란 종이에요. 예, 이 노란 종이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동그라미 치거나 체크 표시하거나 서명하거나 지장, 찬성이냐 반대냐, 뭐 반대해도 상관없어요. 찬성해도 상관없고요.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건별로 또 추진위원별로 쭉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그리고 이 참석수당 지급 신청서 있어요. 참석수당 지급 신청서에 소유자 물건, 빌라하고 동호수, 그 다음에 이름, 전화번호, 현주소 이거 쓰시고, 은행 이름 쓰고 계좌번호 쓰고, 계좌번호도 이 소유자 계좌번호여야 돼요. 예, 다른 사람 공동 소유자더라도 대표자 투표하시는 분 그 명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이렇게 넣어서 이 봉투에 담아가지고 이 봉투 봉하면 돼요. 예, 풀로 풀칠해서 봉해야 되는데 봉해가지고 우체국에 갖다 넣으시면 돼요. 근데 꼭 가능하면 우체국에 직접 가셔가지고 번거롭더라도 해주시든가, 아니면 이 가까운 데 계시면 우리 봉사요원이나 TM한테 얘기하시면 저희가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우편이 아니라 나는 여기 와서 직접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분증만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면 신분증 가져오시면 우리 효자상가 2층에 202호에 투표함
또 이 기표소 다 설치되어 있어요. 오시면 먼저 이렇게 세정제로 손 씻고 그다음에 몇 동 몇 톤지 동호수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지급 이 신청은 똑같이 거기에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걸 하시고 그다음에 기표소에서 기표하시고 그다음에 투표함에 넣으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 사전 투표 확인증을 해드릴 거예요. 뭐 그거 안 가지고 계셔도 되고 가지고 계시는데 혹시나 내가 투표했나 안 했나 요즘에 하도 정신없이 바쁘기 때문에 깜빡깜빡 하는데 그게 있으면 이제 더 이상 투표 안 해도 되니까 2번, 3번 투표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총회장에서 6월 30일 날 오후 6시 반에까지 오시면 거기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어요. 그때는 아마 용지가 아마 분홍색일 거예요 아마.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예. 예, 우편이 안 오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보내드리든가 아니면 여기 오셔서 사전 투표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저기 공정선거 지원단이나 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우편물 내일쯤에 아마 도착하면 설마 그러지 않겠죠? 이상범 씨가 사람 풀어가지고 아니면 OS 통해가지고 이 투표용지 다 회수해서 어디로 가져갈지도 몰라요. 예, 그것도 감시해 주셔야 돼요. 예, 공정선거 지원단이 이번에는 보통은 공정선거 지원단이 후보들 간에 이 부정선거 하느냐 하는 거 감시하는 건데 우리 이번에는 그렇게 경쟁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건 감시할 필요가 없어요. 외부에서 저렇게 우리 선거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 그걸 감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또 싸우지 마세요. 괜히 열받아서 뒤로 넘어지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그분한테 얘기해서 여기 표자상가에 오셔가지고 사전투표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 없더라도 너무 소용없어요. 여기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여기 오시면 신분증만 가지고 오시면 거기서 투표용지 이 색깔이 달라요. 이거하고 이 연초록인가 연파랑인가 하는 그 색깔의 용지를 드릴 테니까 그걸로 투표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몸이 아프시다가 집에서 나오기 힘드신 분들 아니면 병원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대신 가셔가지고 그 우편 투표를 가지고 가셔서 거기서 작성하시면 돼요. 근데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하도록 하시고요. 찬성해라 반대해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면 돼요. 그렇게 해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가져오는 것보다도 우리한테 가져오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모아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발송을 할 거예요. 아니면 직접 우체국에 가셔가지고 봉해주시면 다음날 이 길 특급이기 때문에 다음날 우리에게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로 집계를 다 낼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정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저쪽 편 사람들 거 그 책자나 이런 우편으로 온 거를 없애버리고 그러질 못하더라고요. 이 안타까운 건지 착하신 건지 그런데 저쪽 사람들은 그거 용감해요. 뭐 이게 대낮에도 그냥 뭐 플랜카드도 다 뜯어 없애버리고 이 공고문도 붙여놨는데 그것도 다 뜯어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했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아마 그쪽에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문자 보내드리잖아요. 거기 전화번호 있는데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아니면 제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상대하게 또 답변해 드릴게요. 저도 지금 계속 어떻게 투표하느냐 이렇게 문자 오시는 분들 많아요. 예, 그래서 내가 연락해 드리고 제가 답변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진위원장 1명 제가 후보로 등록했는데 추진위원장 1명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 2명 여기 구희선 씨하고 여기 김경범 씨 그 다음에 추진위원 15명 여기 다 계실 거예요 아마. 오라 그러면 힘들어할까봐 부르진 않는데 이번에 꼭 선임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소유자가 원하는 소유자한테 이익이 되는 그리고 우리 경관도 정말 좋은 1인이 예. 감사 2명을 1인이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투표하는 거예요. 2명? 예. 2인이 2명 예. 여기에 보면 투표용지에 이러한 건은 선거관리 규정
개정하는 거에 대한 거 있고 5호 안건이 주민총회 소요 예산 있고 그 다음에 2호, 3호, 4호가 있는데 2호는 한 명이기 때문에 한 번 투표하는 거예요. 2호 안건 감사는 2명이기 때문에 2번 투표하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한 명 그게 아니에요. 두 사람 다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추진위원이 15명 있는데 15명 중에 한 명 뽑는 게 아니에요. 예. 이 15명들 각각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예. 그리고 또 한 명만 해가지고 한 명 하더라도 다른 분이 해서 예? 정수니까 다 당선은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취지로 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항상 모르는 거 있고 그러시면 전화하시면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